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온라인에서 나를 알리고 돈을 벌고 싶은데 왜 생각처럼 안 되지? 블로그도 써보고 인스타도 해보고 유튜브도 시작해봤는데 반응이 없어요.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는가 싶어서 강의를 찾아보면 강사는 결제하면 뭔가 될 것 같이 말하는데 결국엔 흐지부지 남는 아웃풋이 없고요. 저도 겪어봤어요. 퇴사하고 혼자 5년 넘게 살아남으면서 이리저리 헤맸고 사업이 잘 안 되는 시기에 이거 때려칠까 싶어서 취직하러 면접도 보러 갔어요. 강의, 컨설팅, 유료 커뮤니티에 수천을 써보기도 했고요. 지금 딱 그 자리에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분명히 와닿을 거예요. 지금껏 광고비 50만 원도 안 쓰고 리스크 거의 없이 1인 사업을 어떻게 굴려왔는지 그냥 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1인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설명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 방법을 고민하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 이름으로 책을 냈어요. 그 과정에서 1인 출판사 창업을 했고 그 경력을 살려 다른 출판사의 편집자로 취직했는데요. 출판업계에서 일하는 건 좋았어요. 근데 돈이 문제였죠. 연봉 협상이 아예 없는 회사였거든요. 최저시급이 오를 때만 제 월급이 올랐어요. 어느 수준인지 아시겠죠? 저보다 연차 높은 분들은 그 기간 내내 동결이었어요. 이런 회사에서 돈을 모으는 거 불가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외주를 시작했어요. 책 표지 디자인 외주였는데 처음엔 틈틈이 할 수 있는 소소한 부수입이었지만 그게 중요한 경험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가 가진 능력이 회사 밖에서도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하나 더 늘릴 수 있었는데요. 제가 아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책을 냈다고 한 거 기억하세요? 2017년에 토론 관련 주제로 쓴 책이었는데요. 사실 그 책을 쓸 때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저는 토론 강사가 꿈이었어요. 근데 일자리 자체가 너무 희박했거든요. 나한테 기회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는데요. 어느 순간 그냥 결심을 했어요. 어차피 잘 아는 내용인데 책이나 내보고 그 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토론을 가르치겠다는 꿈은 접자. 그렇게 포기하는 마음으로 쓴 책이었는데 그 책이 2년 뒤에 저한테 기회를 가져다 줬어요. 2019년이었어요. 그 책을 읽은 분의 추천으로 토론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말에만 일하는 조건으로 강사를 해달라는 제안이었죠. 포기하려고 쓴 책이 포기하려 했던 제 꿈을 실현시켜 준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책이 나 대신 영업을 해줬구나. 책을 출판하고 난 뒤 책이 팔릴 때마다 패시브 인컴을 경험한 것도 물론 좋았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학원에서 2달 일하면서 받은 급여가 책으로 2년 동안 번 수입보다 많았어요. 책 한 권이 저도 모르는 새 유의미한 돈을 벌게 해주는 경로를 만들어준 거였죠. 그 경험이 지금 제가 하는 일 전체의 뿌리가 됐어요. 책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든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계기였어요. 그리고 이걸 써먹어야 할 상황이 왔는데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출판계도 상황이 어려워졌고 다니던 출판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미 그전부터 회사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강사 일도 하고 있었고 외주도 하고 있었으니까 두렵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가진 걸로 제대로 해봐야겠다. 퇴사 후에는 외주를 병행하면서 제가 가진 능력들을 서비스로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요. 처음부터 방향이 선명했던 건 아니에요. 저도 이리저리 헤맸어요. 제가 서비스를 만들게 된 첫 시작은 사실 네이버 블로그에 달린 댓글 하나였어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블로그에 출판 관련 지식을 꾸준히 올리고 있었거든요. 딱히 뭔가를 팔 목적은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걸 정리해서 올리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비밀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돈은 얼마든 낼 테니 저도 전자책을 만들어서 판매해 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분께 역제안을 드렸어요. 무료로 도와드릴게요. 대신 제가 하라는 대로 해낼 자신 있으세요? 그분이 수락했고 저는 미션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서비스인 전자책 클래스의 커리큘럼을 만드는데 큰 뼈대가 됐어요. 제가 서비스를 먼저 만든 게 아니라 고객이 먼저 찾아와서 서비스가 만들어진 거네요. 그분은 실제로 전자책을 완성하셨고 판매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직접 포장해서 택배 선물을 따로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카톡이 왔어요. 그때 너무 고마웠던 기억이 나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저는 명확히 느꼈어요. 내가 판 건 전자책 완성이 아니라 그분이 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준 과정은 고객에게도 오래 남는다는 걸 깨닫게 됐죠. 이제 판매할 서비스가 생겼으니 알려야 했어요. 근데 저는 인스타그램이 잘 안 맞았어요. 이미지를 계속 올려야 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나에게 잘 맞는 플랫폼을 찾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래서 블로그를 중심으로 조용히 운영하고 있었는데 2024년 10월에 스레드를 시작하면서 전환점이 또 생겼어요. 스레드를 하면서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제 글에 좋아요도 안 누르고 댓글도 없고 팔로우도 누르지 않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10만 원짜리 출판 상담을 신청하고 오시는 거예요. 한 분도 아니고 여러 분이요. 처음엔 그냥 우연인가 싶었는데 반복되다 보니 알게 됐어요.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은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응원이 반드시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조용히 찾아와서 결제하는 사람은 어떤 글을 보고 오는 걸까? 저는 제 고객이 지금 하고 있을 만한 고민으로 화두를 던져요. 그리고 나는 그걸 어떻게 도와주는지, 어디로 찾아오면 되는지를 남겨두죠. 반응을 쫓는 글이 아니라 고객의 고민에서 시작하는 글.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팔로워를 먼저 모아야 한다, 바이럴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저는 마케팅 같은 건 잘 모르지만 작은 규모의 사장님들이 SNS로 고객을 모으고 싶다면 이걸 먼저 해두느냐가 앞으로의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내가 일하지 않을 때도 고객이 찾아오게 만드는 흐름을 미리 세팅해 두는 것. 블로그에 쌓인 글이 조용히 첫 고객을 데려오고 스레드 글이 팔로우도 안 한 분을 상담으로 데려오고 책이 오랜 시간을 지나 제 꿈을 이뤄줄 사람과 연결시켜 준 것처럼요. 이 흐름이 하나씩 쌓일수록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생기더라고요. 화려한 숫자보다 이렇게 쌓인 것들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고객을 만나고 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근데 이 흐름을 누구에게나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오시는 분이라면 누구든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책을 내고 그분들의 고객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추가 수익을 내기도 하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주제를 잡는 단계에서부터 방황하다가 원고 완성도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책을 내고 좋은 성과를 낸 분들의 공통점을 뜯어봤어요. 어떤 분들이 나와 함께 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지 체크해봐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찾다 보니 저랑 좋은 성과를 내신 분들은 학원장, 공방 대표, 상담가, 코치, 전문직 종사자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본업으로 고객을 상대하고 사업을 운영하기에도 시간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실행력이 정말 좋고 자는 시간, 이동 시간, 짜투리 시간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는 공통된 문제가 있었어요. 본질 있고 실력은 좋은데 온라인에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 모른다는 것. 저도 처음엔 비슷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내가 가진 능력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몰라서 정말 많이 헤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고민이 그냥 남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분들이 책을 내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경로가 하나 더 생겨요. 내가 바쁘고 고객을 마주하느라 신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알아서 책을 보다가 설득돼서 결제하는 고객들이 생겨요. 무턱대고 비싸다고 하거나 가치를 알아주지 않은 사람 대신 이미 책을 읽고 맥락을 이해한 상태로 찾아오는 고객을 만날 수 있게 되죠. 내 전문 분야를 명확하게 알릴 수 있게 되니 협업 제안을 받기도 해요. 책이 나 대신 영업을 뛰는 거예요. 제가 토론책을 낸 덕분에 강사 일을 얻었던 것처럼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책 쓰기 만만찮은 일이 아니잖아요. 책을 쓰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바쁜 사장님들이 수개월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 완성을 못 하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최대한 수월하게 정말로 완성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사장님들의 서사를 전자책이라는 가벼운 형태에서 효과적으로 풀 수 있도록 AI 프롬프트를 직접 제공해드리고 4주 안에 원고를 완성하게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어요. 저전고서, 저가 전자책으로 고가 서비스를 판매해보자는 프로그램이에요.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쉽게 원고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쓰던 흐름이랑 전혀 다르네요. 고객을 만나려면 책을 쓰는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 하는 거였어요. 저는 지금 성공 사례를 모으는 단계에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처음엔 2,000원에 팔았고 그 책 덕분에 10만 원의 출판 상담,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출판 서비스까지 판매했죠. 이제는 이 방법을 제가 가장 도움드릴 수 있는 분들께 적용시켜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분들이 책 덕분에 본인 서비스를 잘 이해하는 고객을 만나게 되면
저도 잘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예요. 물론 이렇게 세상에 없는 상품을 만들어 오는 5년 사이에 많은 일도 있었고 서비스도 조금씩 바꿔봤고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저를 만나는 분들은 이렇게 일하는 게 너무 대단하다. 불안한 적은 없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왜 저라고 없었겠어요? 혼자 일하다 보면 반드시 한 번은 오는 순간이 있어요. 매출이 너무 안 나오는 시기요. 그때 저도 불안해지니까 그냥 취직하러 들어갈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 나오고 1년쯤 뒤였을까요? 정말 면접을 보러 가기도 했어요. 근데 면접장에서 임원과 대화를 하며 깨달았어요. 나는 왜 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상사의 말이니까 그냥 해야 하는 일, 그걸 너무 하기 싫어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회사에서 제시하는 연봉을 들으면서 또 느꼈어요. 회사에 내 몸값을 어필하느니 차라리 내 힘으로 더 벌어보자. 그 선택은 지금 봤을 때 잘한 결정이었어요. 면접장에서 정신 차리고 돌아온 뒤에 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뭔가 거창하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냥 하던 일 계속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뾰족하게 다듬어 나갔어요. 마케터는 아니지만 마케팅 책도 읽으면서 내 사업의 포지셔닝을 정리해보고 낯선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내가 하는 일을 소개해보면서 간단 명료하게 나를 알릴 표현도 찾아 나갔어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5년 동안 저를 먹여 살려보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너무 슬프지만 시작이 가장 쉬운 거더라고요. 가장 힘든 건 시작한 일을 지속하는 거였어요.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흔들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속하는 것 자체를 전략으로 삼기로 했어요. 제 글을 2년 정도 지켜보다가 타이밍이 맞을 때 찾아오시는 분도 많았어요. 제가 만약 일을 도중에 그만두었더라면 그분들을 고객으로 만날 일이 있었을까요? 매일 거창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내 고객을 찾아가는 글을 쓰고 내 능력을 다듬는 일을 반복하는 것.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쌓일수록 아무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진입장벽이 되어주더라고요.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SNS라는 무기로 얼마든 고객을 모을 수 있는 때잖아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꼭 나에게 잘 맞는 SNS 플랫폼을 찾고 한 군데부터 제대로 감 잡고 운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리는 글을 쓰려고 애쓰지 않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응원해주는 사람과 돈을 내는 사람은 달라요. 응원은 감사한 거지만 그게 매출로 이어진다고 착각하면 방향을 잃더라고요. 정작 제 고가 서비스를 결제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조용히 글을 읽어온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SNS 상에서 반응이 잘 나오는 글도 좋지만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지치게 되고 나만의 색을 잃을 수 있다고 봐서 조심하는 편이에요. 구매 전환을 만드는 글과 그 글을 보고 서비스 결제 페이지까지 들어오게 만드는 흐름만 있으면 반응에 조금 덤덤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려 하는 게 아니고 내 사업을 위해 SNS를 하는 거라면 내가 일하지 않을 때도 고객이 들어오게 만드는 흐름을 SNS에 반드시 만들어둬야 해요. 그동안 가르치던 내용을 쓴 책이 2년 뒤에 강사 일을 데려와 준 것처럼 블로그에 쌓아둔 글이 어느 날 첫 고객을 데려온 것처럼 팔로우도 하지 않았던 분이 스레드 글을 보고 조용히 상담을 신청해 오는 것처럼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알아서 들어오는 이 흐름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저는 확신이 생겼어요. 온라인 덕에 혼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세상이다. 근데 이걸 해내려면 특정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서비스가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을 고민으로 먼저 말을 걸어야 한다. 이게 제가 5년 동안 살아남으면서 찾아낸 방식이에요. 제 경험이 당연히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혼자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 혹은 이미 시작했는데 방향이 안 잡히는 분들에게 작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제 채널 구독해 주시면 나만의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 글로 내 고객을 만나는 방법들에 관해 더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고정 댓글에 제 스레드 계정 올려둘 테니까요. 저의 글이 궁금하시거나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함께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